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엄마 되어가기, 아기 알아가기 내용을 계속 다루어 가면서 우리 아기는 정상일까? 라는 주제로 그동안 심리 상담을 통해 경험되었던 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첫 출발을 하게 될 때 엄마가 자신의 아기와 초기 접촉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아기가 정상일까? 라는 엄마의 생각 속에 담겨 있는 안정감을 아기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불안감을 얼마나 갖고 있고 또 엄마가 얼마만큼 안정감을 아기에게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기의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알기 원하듯 엄마의 불안함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엄마들은 아기를 분만하고 난 후에 아기를 낳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었기 때문에 매우 지쳐있을 것이지만 우리 아기는 정상일까? 발가락은 5개 맞나? 와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확인하기 위해 아기를 살펴볼 것을 원할 것입니다. 아기를 알기 원하는 엄마의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살펴보기 원하는 엄마의 마음은 아기를 알기 원하는 엄마의 갈망도 있겠지만 엄마의 불안함을 긴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분만과 관련해서 나의 아기가 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끔찍스러운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좋은 것을 창조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수많은 불안감을 갖고 시작부터 자신의 아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시작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갖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빠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빠 역시 건강한 아이를 창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엄마가 불안해하며 힘들었던 것만큼 아빠 역시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빠들은 아기는 엄마가 책임지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엄마에게 떠넘기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를 알아간다는 것은 아빠, 엄마 모두에게 아기가 정상적이라는 확인 속에서 얻는 안도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끔찍스러운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아기와 접촉하게 된다면 그 엄마 아빠와 만나는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갓난아기니까 전혀 모를까요? 전혀 기억에 없으니 모르는 것으로 될까요? 아기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기가 만나는 세상은 끔찍스러운 불안의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원초적 불안에 지배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불안감이 해소된 상태, 즉 안정감이 회복된 상태에서 아기와 접촉할 수 있게 된다면 엄마 아빠는 자신의 사랑과 자랑스러움으로 아기 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알아가기를 원하는 엄마 아빠와의 접촉에서 아기는 자신의 존재감과 세상에 대한 감각들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아기와의 접촉에서 불안감일지 또는 안정감일지는 아기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갖고 아기 알아가기를 하고 있는 엄마 아빠 경험을 통해 그리고 그 안정감이 중단 없이 아기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아기는 자신에 대해서도 안도감을 갖고 알아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출생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채 불안감을 안고 엄마가 아기 알아가기를 계속하게 된다면 아기는 불안감을 떠안고 자기에 대해 알아가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며 이후 아기는 불안정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후 아기는 혼란스럽고 병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적절감으로 경험하는 부정적 자아상은 바로 시작 접촉점에서부터 안도감이 제공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한 엄마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담자의 아버지는 도박과 술을 좋아했고 가정을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머니가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부부싸움도 늘 끊이지 않는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늘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게으르고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비난했고 이런 어머니가 무서워 자신은 아빠를 닮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 속에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늘 부지런한 삶을 다시 말해 일 중독자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있는 남동생은 엄마가 늘 걱정했듯이 아버지처럼 늘 사고뭉치로 성장했으며 무책임한 행동도 다반사였습니다. 내담자의 남동생은 남편 복이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로부터 늘 비난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담자는 더욱더 엄마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경직된 생각 속에 자신을 향해 가혹할 정도로 밀어붙였으며 남동생은 아버지처럼 나몰라라 세상과 담을 쌓고 게임 중독에 빠져갔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내담자는 불안정한 상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태어날 아기가 남자라는 사실을 듣고 난 후에는 불안감이 내담자를 압박하며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해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아기가 아버지처럼 또는 남동생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내담자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집안은 아버지와 남동생으로 이어지는 남자들은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확고한 인식 속에서 내담자는 아들보다는 딸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갖게 됨에 따라 내담자의 불안은 크게 동요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남자들은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 남자들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엄마, 그 불안의 정도가 너무 심해 일 중독에 걸려 있는 엄마, 그런 엄마를 어린 아기는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경험하며 성장했을까요? 혹 말을 안 했으니 또 어린 아기는 모를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결국 엄마는 엄마의 불안이란 반영으로 인해 나는 뭔가 잘못 태어난 존재로 자신의 존재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높은 엄마에게는 아이의 건강한 놀이가 게으름으로 오염되었고,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기 방황이란 시간은 남자들이 유전자적으로 잘못되었음이 확증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아기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아이로부터 정상적임을 느끼고 부모가 안정감을 갖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아이를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아이로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담자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상담자가 안정감을 갖는 것은 심리 상담 과정에서도 회복과 치유를 위한 매우 중요한 토대입니다. 물론 내담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상처를 재현시키는 심리적 역동 때문에 상담자도 내담자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믿음과 안정감을 잃은 상태에서 상담자에 의한 저항이 발생되어 서로 신뢰를 잃고 상담이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리 상담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담자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은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회복 요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도널드 위니컷의 저서 아동,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해 얻었던 교훈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기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미래를 향한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아기를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돕고 발달시켜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심리 상담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